지금 오늘 국감 마지막 날인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근데 김현지 제1부속실장 불출석했죠.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오전 중이라도 출석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 근무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배치기하는 상황까지 이뤄졌어요. 민주당의 이제 이기현 의원과 송원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약간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정회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운영위 국감이 김현지 국감이었죠. 김현지 나오냐 안 나오냐 가지고 한 거의 2달 가까이 논란이 됐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총무비서관이면 무조건 국감장에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은 국감은 대통령실의 어떠한 인사 문제, 예산 문제를 따져 묻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총무비서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맞다고 봤는데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면은 그것 또한 국회 운영의 전례와 관례상 나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어떤 의혹이 있고 과거를 신상털기하는 식으로 하려고 증인 채택을 하는 것은 그거는 좀 국감의 원칙과 여러 가지 국감의 원래 하는 취지와 명분에 좀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부속실장이면 안 나오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격하는 거는 특히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한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유의 있게 본 것은 우원식 정무수석이나 강훈식 비서실장은 100%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우상호.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100%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나가게 하겠다, 뭐 이러한 얘기를 메시지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분들이 대단히 좀 머쓱하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은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가 부르면 나간다라고 했고, 우상호 수석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100% 나간다라고 했죠. 근데 우상호 수석이 나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직속 라인은 아니지만 급이 낮은 부속실장이 안 나온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도 나가라고 했다. 물론 이제 오전엔 나가겠는데 오후는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얘기했지만 그게 합의가 안 됐다고 하지만 조금 저는 민주당이 약간 잘못하는 거라고 봐요. 뭐 오전 오후 나누는 것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냥 저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별 의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예를 들어서 뭐 거의 20년 전에 있었던 걸 가지고 지금 뭐 어떻다. 그건 전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 야당이 정치 공세든 뭐든 해서 논란이 됐으면 나와서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오히려 뭐가 있는 것 아니야 정말로? 이런 얘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오후에 나왔으면 좋은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운영위 국감과 관련해서 김현지 씨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을 한번 봐보세요.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과민 반응 보이나, 그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배치기 몸싸움 때문에 서로 기자회견하고 이제 지금 그러고 이제 다시 국감이 재개가 되긴 했는데, 네. 근데 민주당이 저럴 필요도 없어요.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운영위 국감에서 너무 많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슈만 만들어집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가 뭐 몸싸움이나 김현지 씨 논란만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관세 협상을 대비하고 아펙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정책 질의도 지금 잘 하고 정책실장이나 비서실장이 답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 맨날 국감 때 상임위 때 막 싸우는 것만은 아니다. 한 10시간 정도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두 시간 정도 싸우고 나머지는 정책 국감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좌진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한다. 전직 보좌관으로서 우리 보좌진들 힘내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컷오프된 유동철 수영지역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정청래 대표 비판하는.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직접 영입한 인물이기도 하고 친명계 원외 조직이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도 맡고 있는데, 유 위원장이 후보 면접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부당한 컷오프 당했다. 정청래 대표의 약속 파기, 당원의 선택권 박탈, 민주주의 훼손 사건이다.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대표는 직접 통화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동철 위원장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당대표 특보라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에 따르면 그 유동철 교수죠. 이 교수는 아니 이게 진상규명 해주고 당시 이제 면접 볼 때 면접관이었던 그 조직부총장인가요? 그 문정부 의원이 이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일단 유 교수님 얘기를 들어봐도 면접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 인신공격성 발언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친명을 면접에서. 너무 강조해서 다른 후보들에게 좀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의 브리핑도 있었고 대통령과 당대표 간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있는데 당대표가 어떤 공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가 대통령 쪽에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을 아예 컷오프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이미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컷오프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요. 이것만으로 끝나면은 그냥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아예 그냥 뭐 이건 뭐 당직 인선인데 그렇게 큰 문제 없어요라고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시당위원장이 어쨌든 지방선거 때 그 지역의 공천에 대해서 막강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그 시도당 그 지역의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네. 그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그 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시도당 위원장에게. 그럼 그때 진짜 정청래 대표가 난 친명 세력 몰아내고 내 친정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공천관리위원이나 위원장들을 자기 사람으로 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는 진짜 정말 대판 싸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시도당 위원장과 뭐 공천관리위원장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친명 지우기냐, 뭐 이런 일환이냐,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이게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로서 이재명 정권 성공을 위해서 내가 온몸을 다 바쳐야지. 내 뭐 당 대표라고 내가 뭔 욕심 부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나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다시 당 대표 선거 출마해서 공천권을 갖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는 그런 막강한 당 대표가 되어야지. 그리고 2030년에 선거에 나가야지. 이런 정치적인 미래와 목표와 욕심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뭐 민주당 뭐 이간질하거나 당내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잘 판단하고 선택을 해서 큰 잡음 없이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도 당 대표의 몫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이 어제 CBS 라디오에서 당정대 관계는 S급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끊임없이 대통령실과 당대표 간에 갈라치기 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아이고 내가 그 세력이네. 아이고 제가 그 세력이네. 잘못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죄송합니다. 이간질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면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뭐 민주당이든 대통령실이든 있어요. 네. 한참 좀 있다가 한 2주 전쯤에는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는 그 정청래 대표와 되게 대통령실이 예전에는 제가 이제 물밑에서 이렇게 듣기로는 조금 불만들이 많았는데 대통령실이 정 대표에게 그 다음에 들은 얘기는 다시 아니다. 사이 좋다. 뭐 텔레도 자주 하고 사이 좋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하면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너무 이제 갈등이 증폭된 것처럼 노출되니까 이러면 안 돼. 그렇죠. 쿨다운을 좀 시키는 그런 걸로 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강훈식 비서실장의 브리핑이랑 보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